네, 이번 시간은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종횡무진 누비고 계신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을 모셨습니다. 공약 사업이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트램과 역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떠나서 왔습니다. 대전시장 이제 3년 차신데요. 예.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예, 벌써 3년째입니다. 많이 예. 됐네요. 예. 네. 예, 막 반환점을 막 돌아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에 뭐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초질관에서 뭐 시정 업무에 전념을 해왔습니다. 예, 예.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원칙이랄까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청을 많이 하겠다. 네. 두 번째는 현장 중심으로 하겠다. 네. 이런 방침을 가지고 계속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런 행정을 펼쳐왔고요. 또 주요 시책은 한 4가지 정도를 아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청년 취창업, 도시 재생, 또 안전한 대전 만들기, 그리고 또 하나가 대중교통 혁신, 예. 4개 사업에 대해서 해왔고요. 그동안 현안 사업이 많이 누적돼 있었습니다. 한 40여 건 정도를 해결도 하고 유치도 했습니다. 따져보니까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그동안에 한 150억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그다음에 수상할 상탄 거 있지 않습니까? 네. 97회 정도를 받은 것으로 어허. 막 올라올 때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어쨌든 대전이 참 좋아지고 있네요. 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대전이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좋았는데 예, 다시 한번 또 부상하려고 노력하고 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전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트램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낯선 분들을 위해서 먼저 트램이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거 한 60년대경에까지 서울에도 전차가 있었습니다. 노면 전차. 예, 예. 그것이 좀 개량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반 도로 위에 레일을 까는 겁니다. 레일이 그냥 올라온 레일이 아니라 매립형입니다. 이렇게 땅 속으로. 네네. 그걸 깔아서 트램이라는 차를 다니는데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많이 지금 보급돼 있지 네. 않습니까? 예, 예. 세계 150개 도시가 이미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과거에 전기선이 우리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전기선이 없는 묵가라고 합니다. 묵가선. 그런 트램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미 우리나라가 개발이 끝났습니다. 이미 예. 개발돼 있기 때문에 그걸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시가 지금 최초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도 10여 개 도시가 이제 함께 이제 검토가 돼서 정책적인 공조를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이 트램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이제 제대로 깔리게 되면은 대전이 하나의 트램을 가지고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램이라는 게 이제 보통 저희가 무슨 뭐 관광도시의 어떤 그 화면들을 봐도 예. 굉장히 운치 있는 느낌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대전에 이게 생긴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관광객들이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요. 트램에 예.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 현재 5송에 이게 시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장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우선 건설 비용이 키로당 한 200억 들거든요. 지하철에 비해서는 6분의 1 가격. 고가 방식이거든요. 위다 이렇게 하는 게. 예, 예. 그에 비해서 3분의 1 가격 싸고요. 또 운영비도 한 40%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는 환경적으로 아주 우수합니다. 우선 뭐 오염 같은 게 안 되니까요. 네네. 그리고 뭐 잔디 위에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 레일을 깔고 그게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가로상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함께 예를 들면 고가 방식하면 밑에가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두워지면서. 예. 이게 되면은 전혀 가로상권도 같이 살아납니다. 가장 큰 특징은 그 교통 약자한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냥 바로 승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버스 같이 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유모차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이렇게 탈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특히 여성들, 어르신들, 또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용하기가 좋고요. 하나의 친인간적이다. 또 인본주의랄까요? 이런 것 정신이 깔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우수한 교통수단입니다. 시민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예. 네. 아직은 잘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군요. 줄기차게 홍보를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트램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이고 또 언제 완성되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예, 제가 시장에 취임해서 바로 이제 공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공약을 검증하는 과정에 시간 걸려서 2014년 말에 제가 발표했습니다. 트램 계획을 좀 바꾸었지 제가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하고 1년 한 7개월 만에 기본 계획을 노선 같은 것을 확정져서 발표했고요. 지금은 공청회도 마쳤고 기본 계획을 중앙정부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승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은 2025년까지는 건설할 계획으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순환선입니다. 이렇게 대전을 이렇게 둘러싸는 1호선은 이미 돼 있거든요. 네. 예, 2호선은 이게 순환선으로 이렇게 전체를 커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제가 이게 참 저도 개인적으로 참 추억이 있는 그 곳인데 대전 엑스포 저희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갔었거든요. 예. 굉장히 그 당시에 뭐 혁신적이었고 예. 굉장히 발전됐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던 곳이었는데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예, 어떻게 예. 진행되고 있습니까? 벌써 엑스포 연재가 23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벌써. 예. 지금 뭐 그 나이 때는 다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장소를 좀 살리기 위해서 한 20여 년간 많은 노력했는데 사실 부지가 꽤 크죠. 예, 크죠. 한 17만 평 정도 되니까 네네. 굉장히 큽니다. 거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우선 사이언스 컴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예. 과학과 문화 쇼핑 공간입니다. 43층 건물로 민자 유치를 합니다. 그것이 네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정도는 착공이 될 것 같고요. 또 인접한 곳에 기초과학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노벨상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최고의 연구기관을 배치하도록 이미 지금 좀 건물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것도 되게 있고 예, 예. 그런 사업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하나의 23년 전의 엑스포처럼 새로운 도심을 이끄는 중요한 시설로 재탄생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투자되는 것만 한 1조 한 7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 그 네.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 마무리되면은 재탄생되는 셈이 되겠죠. 예산 유치를 아주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예, 예. 네,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건 구도심과 또 원도심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대전시가 지금 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대전을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대전역 주변을 되게 기억하실 겁니다. 네. 활성화돼 대전역. 있죠. 예, 뭐 은행동, 선화동. 그렇습니다. 그 소위 얘기해서 구도심입니다. 네. 여기가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인구도 줄고 상당히 좀 쇠퇴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재생시키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우선 대전역 주변, 대전역과 앞에 1.1km의 중앙로가 있습니다. 중앙로 쪽에 구도청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가 하나 포인트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도청은 충남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져오도록 계획이 되고요. 그러면 거기가 하나의 재생 공간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로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대전역도 2단계 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53층 건물을 져가지고 어떤 컨벤션이라든가 뭐 상업지구라든가 이런 시설을 배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되면은 원도심과 신도심이 어느 정도 조롭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대전하면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대학교가 많고요. 청년 비율 높고 이른바 뭐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젊은 도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좀 골머리를 앓고 계신 것이 이제 일자리 부족 때문에 조금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청년 인구가 28%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에서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위고요. 또 대학이 1년에 한 3만 명 정도 졸업합니다. 예. 대학교가 인구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19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젊은 인구를 어떻게 소화시키냐를 가지고 정책 순위를 제1순위가 청년 취업 창업입니다. 예, 예. 예. 작년에 전국 최초로 청년 인력 관리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종합적인 지원, 또 취업 알선, 직업 교육 이런 걸 중점적으로 시켰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정책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지금 8%입니다. 전국이 10%거든요. 비교 전국에서는 그래도 특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낮은 단계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대전시가 민선 6기 전반기 2년 동안 정말 많은 국책 사업들을 유치하고요. 또 현안 사업들을 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중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 40건 정도를 유치하고 해결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방 신뢰성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네. 과학도시이기 때문에 네네. 과학 기능을 접목한 신뢰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성 검토, 안전성 검토 그런 기관입니다. 그걸 유치했고요.
그다음에 APCS라고 아시아태평양 회의를 유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도 유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호남선 과역철도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도 유치했고 해서 40여 건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나열할 수가 있고요. 금년도부터 하나하나는 착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제 끝으로 좀 짧게 이제 6기 이 반환점을 도셨습니다. 처음에 예. 말씀하셨지만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지금 저희가 들은 거 보니 많아요. 원도심 뭐 활성화 사업도 있고 트램도 있고 대전 엑스포 공원도 활성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짧게 앞으로 나갈 뭐 하실 일 많으시겠지만 정책이나 방향들 한 말씀 짚어주시면서 시민에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더 접근하는 그런 행정 자세를 가지고 매진하려고 생각하고요. 대전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곡절도 있었는데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만들겠다 생각하고요. 애연 확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전만이 되지가 않습니다. 좀 더 큰 규모에서 이 세종시하고의 상생 발전, 또 많은 중앙의 좋은 인재들의 유치, 또 기업의 유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애연을 확대함으로써 좀 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가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또 많은 현안 사업들이 있는데 이 정치권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네. 하나하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대전의 발전을 저희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선택 대전광역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